손톱에 세로줄 있으시면서 아침마다 삶은 계란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그 삶은 계란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도구로 변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10명 중 7명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매일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상극 음식 3가지. 마지막 3번째는 정말 충격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90% 이상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함께 드시는 음식이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노인 영양학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계란 섭취 방법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계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3부분입니다. 첫째,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3가지. 둘째,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궁합 음식. 셋째, 혈관 건강과 신장 기능을 극대화하는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이 3가지만 알면 계란 하나로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왜 계란이 노년기 건강에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립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25%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낙상 사고의 80%가 근감소증과 관련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회복이 어렵잖아요.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모습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계란은 생물가가 가장 높은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예요. 생물가라는 건 우리 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되고 사용되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계란의 생물가는 100점 만점에 94점입니다. 소고기가 80점, 콩이 74점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죠. 같은 양을 먹어도 계란의 단백질이 가장 잘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레시틴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레시틴을 충분히 섭취하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기억력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콜린은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대부분 아세틸콜린 수치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계란 한 개에는 하루 필요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어르신들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예전에는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 1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상식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0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 몸이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계란 2개에서 3개까지 먹어도 콜레스테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계란을 적당히 먹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더 낮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고콜레스테롤 혈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계란을 왜 잘못 먹으면 독이 될까요?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분해하고 흡수하고 필요한 곳에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들은 서로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좋은 반응도 있지만 나쁜 반응도 있습니다. 계란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과 특정 물질이 만나면 소화가 안 되거나 유해물질이 생성됩니다.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은 장에서 부패합니다. 이때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독소가 만들어져요. 이 독소들이 장벽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죠. 혈관 벽이 손상되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수도관에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물에 찌꺼기가 섞여 있으면 조금씩 수도관 벽에 쌓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물때가 끼고 녹이 슬면서 관이 좁아집니다. 결국 물이 안 나오게 되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신장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독소가 계속 들어오면 필터가 망가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가렵고 붓고 피로감이 심해지죠. 심하면 투석까지 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3세 박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드셨습니다. 20년 넘게요. 그런데 최근 3년 사이에 갑자기 신장 수치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2배까지 올라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모르셨죠. 식습관을 꼼꼼히 체크해봤더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할머니는 계란과 함께 특정 음식을 매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음식을 끊고 이달 후에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상극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극 음식입니다. 바로 감입니다. 특히 홍시나 단감을 말하는 겁니다. 가을철이면 감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삶은 계란 먹고 디저트로 달콤한 홍시 한 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최악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떫은 맛을 내는 바로 그 성분이에요. 홍시가 되면 떫은 맛이 사라지지만 탄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뀔 뿐이에요. 이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단백질이 응고되어 버려요. 마치 시멘트가 굳는 것처럼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굳어진 덩어리를 위석이라고 합니다. 위장에 생기는 돌 같은 거예요. 위산으로도 분해가 안 됩니다. 그냥 위장 속에 덩어리로 남아있는 거죠. 작은 건 그나마 괜찮지만 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복통이 심하고 구토가 나고 식사를 못하게 됩니다. 심하면 장폐색까지 올 수 있어요.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석증 환자 150명을 분석한 결과 75%가 감을 즐겨 먹는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란이나 고단백 식품과 함께 드셨고요.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죠. 제가 만났던 68세 이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3개월 동안 복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밥만 먹으면 아프셨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원인을 못 찾았어요. 내시경 검사에서 드디어 발견됐습니다. 위장에 탁구공만 한 위석이 있었던 겁니다. 내시경으로 깨서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셨죠. 회복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와 홍시 하나를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둘 다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요. 하지만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었던 겁니다. 수술 후에 식습관을 바꾸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감뿐만 아니라 탄닌이 많은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떫은 포도, 덜 익은 바나나, 석류도 조심하셔야 해요. 계란 드시고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2시간이면 계란의 단백질이 대부분 소화됩니다. 그때 감을 드시면 탄닌과 반응할 단백질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어떤 과일이 탄닌이 많은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떫은 맛이 나거나 입안이 뻑뻑해지는 느낌이 드는 과일은 대부분 탄닌이 많습니다. 그런 과일은 계란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두유입니다. 이것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두유도 단백질 식품이니까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 중에 아침에 삶은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계란 흰자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트립신이 뭐냐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예요. 억제제니까 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거죠. 두유에도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콩에 원래 있는 성분이거든요. 계란과 두유를 같이 먹으면 트립신 억제제가 2배가 됩니다. 단백질 소화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계란의 단백질도 두유의 단백질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둘 다 좋은 단백질인데 함께 먹으면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입니다. 계란과 두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백질 흡수율이 58%에 불과했습니다. 따로 먹은 그룹은 92%였고요. 34%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노년기에 단백질 흡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육 유지를 위해서요. 그런데 40% 가까이 낭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효과는 절반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게다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 머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장내 세균이 이걸 분해하면서 가스가 발생해요. 배가 부글부글 끓고 방귀가 자주 나오고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장 건강에 좋지 않죠. 장이 안 좋으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장의 면역세포의 70%가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62세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를 위해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와 무설탕 두유를 드셨습니다.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혈당에 좋다고 들으셨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조합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혈당이 잘 안 잡혔습니다. 약을 먹는데도요. 체중은 오히려 2kg이 늘었고 배에 가스가 자주 찼습니다. 근육량 검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줄어 있었어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흡수가 안 됐던 겁니다. 두유를 저녁으로 옮기고 아침에는 계란과 우유로 바꿨습니다. 2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당이 안정됐고 근육량이 1.2kg 늘었습니다. 소화도 훨씬 편해지셨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시간 간격을 두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두유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세요. 최소 3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두유를 드시고 싶다면 계란은 점심에 드시면 되고요. 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두유 대신 우유를 드시는 거예요. 우유에는 트립신 억제제가 없습니다. 계란과 궁합이 아주 좋아요. 계란의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과 우유의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서로 보완해줍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 우유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유당 우유나 요구르트를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상극 음식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실 거예요. 바로 녹차입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시고 녹차 한 잔 마시는 분들 계시죠? 녹차가 항산화 효과도 있고 혈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계란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녹차에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감의 탄닌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물질이에요. 이 탄닌산이 계란의 철분과 결합합니다. 결합하면 불용성 화합물이 되어서 흡수가 안 돼요. 계란 노른자에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빈혈 예방을 위해 중요한 영양소죠. 그런데 녹차와 함께 먹으면 이 철분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팀의 논문이 있습니다. 녹차와 철분 함유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8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80%면 거의 다 못 흡수하는 거잖아요. 계란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녹차의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란에 들어있는 칼슘까지 같이 빠져나갑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노년기에는 치명적이에요.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됩니다.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러면 거동이 불편해지시잖아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시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녹차가 위산 분비를 자극해요. 계란의 단백질을 소화하려면 적당한 농도의 위산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소화불량이 됩니다. 단백질이 과하게 응고되어 버리거든요. 속쓰림, 더부룩함이 생기고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어머니는 올해 74세이신데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와 녹차 한 잔을 드셨어요. 25년 넘게 유지해 오신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으시면서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피곤하시고 어지러우시다고 하셨어요. 숨이 차다고도 하셨고요. 병원 검사에서 철분 결핍성 빈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철분제를 처방해 주셨죠. 하지만 3개월 동안 약을 드셔도 수치가 잘 안 올랐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식습관을 꼼꼼히 체크해 봤어요. 그때 발견한 게 계란과 녹차 조합이었습니다. 철분을 아무리 섭취해도 녹차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25년 동안요. 녹차를 오후 3시 이후로 옮기고 아침에는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도 줄이셨고요. 어머니는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25년 동안 계란의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는 거요. 아까운 세월이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과 탄닌 계열 성분이 들어 있으니까요. 계란 드시고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 마시세요. 아침에 차를 드시고 싶으면 보리차, 결명자차, 엉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가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계란과 궁합에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3가지. 첫째, 감입니다. 탄닌이 단백질과 반응해서 위석을 만듭니다. 둘째, 두유입니다. 트립신 억제제가 겹쳐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셋째, 녹차입니다. 탄닌산이 철분과 칼슘 흡수를 막습니다. 이 3가지는 계란 드시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무엇을 함께 먹어야 좋을까요? 이제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계란의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신장도 튼튼해지며 근육도 늘어납니다. 첫 번째 추천 음식은 방울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빨간색을 내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혈관의 노화를 막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도와줍니다. 비타민 A, D, E, K 같은 것들이죠. 이 비타민들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계란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매일 먹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5% 낮았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상승 효과가 있어요. 아침에 방울토마토 5개에서 10개 정도 계란과 함께 드시면 완벽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로 불리는 채소죠. 비타민C가 레몬의 2배입니다. 계란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어요. 브로콜리가 이걸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간 해독 기능을 높여주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요. 계란의 콜린과 함께 뇌 건강에도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계란 프라이나 스크램블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치세요.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죠. 아보카도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좋은 지방이에요. 이 좋은 지방이 계란의 단백질과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탁월하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줍니다. 아보카도 반개를 으깨서 계란에 곁들여 드시면 고급 브런치가 됩니다. 통곡물 빵에 발라서 계란과 함께 드셔도 좋고요. 식감도 부드럽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네 번째는 우유입니다. 아까 두유 대신 우유를 추천드린다고 했죠? 우유는 계란과 환상의 궁합입니다. 계란에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주고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계란의 메티오닌과 우유의 라이신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주거든요. 완전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우유 한 잔 200ml 정도를 계란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찬 우유보다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소화에 좋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면 저유당 우유나 요구르트로 대체하시면 돼요. 5번째는 통곡물빵입니다. 흰빵이 아니라 통곡물로 만든 빵이에요. 현미빵, 호밀빵, 잡곡빵 같은 것들이죠.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계란에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어요. 이걸 보완해 줍니다.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유지해 줍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통곡물의 탄수화물이 만나면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아침에 든든하고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아요. 통곡물빵 한 조각에 계란 하나면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6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의 보고입니다. 녹차가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고 했는데 시금치는 오히려 철분을 더해줍니다. 계란의 철분과 시금치의 철분이 합쳐져서 빈혈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엽산도 풍부해요. 엽산은 세포 재생과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시금치 나물을 계란과 함께 드시거나 계란 프라이에 시금치를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 계란볶음도 좋고요. 우리 전통 음식 중에 시금치와 계란 조합이 많은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7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합니다. 오렌지의 3배예요. 색깔에 따라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다른데 빨간 파프리카가 가장 좋습니다. 리코펜과 베타카로틴이 많거든요. 계란의 지방이 이 성분들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파프리카를 썰어서 계란과 같이 볶아 드시거나 생으로 곁들여 드셔도 됩니다. 아삭한 식감이 좋고 색깔도 예쁘니까 식탁이 화사해집니다. 8번째는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다 좋습니다. 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요.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더 늘어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계란에도 비타민 D가 있지만 버섯과 함께 먹으면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버섯은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계란 버섯 볶음, 버섯 오믈렛 다 맛있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자, 여기서 조리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가가 달라지거든요. 가장 좋은 조리법은 반숙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살짝 흐르는 상태요. 이때 영양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왜 반숙이 좋을까요? 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해요. 그런데 열을 가하면 아비딘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흰자는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날계란은 좋지 않아요. 반대로 노른자는 너무 오래 익히면 안 됩니다. 노른자의 콜린과 레시틴은 열에 약해요. 완숙으로 오래 삶으면 이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또 노른자가 퍼석퍼석해지면 소화도 어려워지고요. 반숙 계란 만드는 황금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물이 끓으면 계란을 넣고 정확히 7분입니다. 7분 후에 꺼내서 찬물에 담가주세요. 그러면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촉촉하게 흐르는 완벽한 반숙이 됩니다. 찬물에 담그면 껍질도 잘 벗겨져요. 프라이를 하신다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센 불에서 빨리 익히면 가장자리가 타고 속은 안 익습니다.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3분에서 4분 정도면 노른자가 반숙인 프라이가 됩니다. 스크램블을 만드실 때는 불을 끄기 직전에 저어주세요. 계속 저으면 질겨집니다. 반 정도 익었을 때 불을 끄고 잔열로 마무리하면 부드러운 스크램블이 완성됩니다. 계란찜도 좋은 조리법입니다.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되거든요. 이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계란 1개에 물이나 육수 반 컵을 넣고 풀어서 약불에 쪄주시면 됩니다. 거품을 걷어내면 표면이 매끄러워요.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할까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분은 3개까지도 괜찮습니다. 다만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1개, 저녁에 1개 이렇게 나눠 드시면 더 좋습니다.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흡수율이 높거든요. 자, 이제 계란이 혈관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녹여서 배출시켜요. 우리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래된 수도관에는 물때와 녹이 끼잖아요. 이게 점점 쌓이면 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혈관 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는 거죠. 레시틴은 이 찌꺼기들을 녹여주는 세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혈관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혈관이 깨끗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에 잘 전달되죠.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피로감도 덜해집니다. 실제로 2022년 네이처 메디신 저널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50세 이상 성인 1만 2천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매일 계란 1개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1% 낮았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15% 낮았고요. 이건 계란을 올바르게 먹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계란의 콜린도 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콜린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막을 만드는 데 필요해요. 이 막이 튼튼하면 유해물질이 혈관 벽에 달라붙지 못합니다. 염증도 줄어들고요. 혈관이 건강해야 심장도 건강하고 뇌도 건강합니다. 또한 계란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방목해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에 더 많아요.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줍니다. 피가 묽어져서 잘 흐른다는 뜻이에요.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1세 정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셨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안 떨어졌어요. 계란을 피하고 계셨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요.
제가 오히려 계란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하루 한 개씩 반숙으로요. 대신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고 상극 음식은 피하시라고 했죠. 반신반의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비슷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20%나 올랐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오히려 10% 떨어졌고요. 혈압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놀라셨어요.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만 알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시고 혈관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8년 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신장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온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계란은 신장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가가 높아서 노폐물이 적게 생겨요. 고기를 먹으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데 계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의 부담이 적다는 뜻이에요.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분들에게 계란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중요한데 신장 부담은 줄여야 하거든요. 계란이 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심한 분들은 단백질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계란의 비타민 B12도 신장에 좋습니다. B12는 신장세포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B12가 부족하면 신장 기능이 빨리 나빠질 수 있습니다.